실제로 옛날 제가 보트 타고 막 신갈지라든지 어디서 가이드 해주면서 갔던 동생들은요, 이거는 정말 소름 돋게 경험을 많이 했을 거예요. 외국 애들도 그렇고. 시계 딱 보고 열심히 던지고 있는데, 아, 안 나와, 안 나와. 지금 이제부터 딱 이러면 거짓말 안 하고 두세 번 만에 이제 쏟아져요. 해외에서 해본 낚시 기억에 나는 거요? 아, 또 썰 엄청나죠. 해외에서 해본 낚시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호주에서 민물이 없어요. 호주에서는 민물로 들어가려 그러면, 제가 있던 곳이 골드코스트 서퍼스 파라다이스라는 곳인데, 그냥 웬만한 막 동네에 있는 강같이 생기고 저수지같이 생긴 곳도 전부 다 바닷물이에요. 민물을 가려 그러면 차 타고 두세 시간 안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거기까지 이제 제가 차로 갈 수가 없으니까, 학생이니까 거의 유학생들이었던 누나들이 데려다 주면서 그렇게 갔었는데, 하루는 이제 밤낚시를 갔어요. 바닷가 부둣가에 좌대에 발을 물에다가 탁 담그고 딱 던지고 감생이 낚시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발 밑에 지느러미가 쓱 올라와가지고 쓱 지나가는데, 제가 발에 물을 담그고 있었댔잖아요. 그 발바닥을 지느러미가 와서 쓱 훑고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한국 사람이잖아요. 정서적으로 그 이미지가, 영화 막 조스 이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일단 물 위에 지느러미가 딱 보이면 그때 진짜 기겁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돌고래가 막 몇십 마리가 나와가지고 회짓고 다니더라고요. 그때 정말 신세계를 봤죠. 한국에서는 정말 보기 힘든 경험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돌고래 때가 들어오니까 이제 낚시는 물 건너 갔겠죠, 그때는. 여러분들 제가 하나 당부를 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오클리, 소다먼 뭐 이런 선글라스도 있었지만, 예전에 제가 미국에 우리 형이 막 만들고 이랬던 그 선글라스 모델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되게 저가의 그런 편광 렌즈들을 많이 쓰다가 진짜 눈이 한순간에 그냥 갑니다. 이게 정말 신기한 게요, 바닷가에 있는 선장님들 있죠, 예전부터 막 뱃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분들은요, 눈이 엄청나게 좋아요. 멀리 보고 초록색 바닷빛을 보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시력이 엄청나게 좋았는데, 왜 우리는 낚시인인데 눈이 이렇게 맛이 갈까요? 편광렌즈라든지 그런 안경이 정말 중요해요. 그냥 선글라스는 괜찮은데 편광렌즈 같은 경우는, 특히 또 굴곡이 많이 들어간 요런 거는 가능하면 여러분들 싼 거보다는 좀 좋은 거를 쓰시기를 진짜 적극 추천드립니다. 눈이 진짜 상해요. 저 같은 경우는 우측 눈에 상당히 난시가 심해져서, 어릴 때 제가 낚시를 가면 채비 막 이렇게 하다가 옆에 딱 보면 형님들이 이러고 채비를 해요. 못 넣고 있어요. 그게 이해가 안 갔는데, 요새 제가 그러더라고요. 채팅도 이러면 안 보이고 이렇게 해야 보여요. 심각합니다 이거. 제가 에볼루션 할 당시에 한때 억울한 제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필드 파괴자였어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저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나주건 어느 건 전국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저 때문에 베스터가 새로 알려져서 많은 분들이 가서 낚시를 한 경우도 있지만, 절대 저는 뽕을 뽑거나 많이 잡거나 그런 적이 없습니다. 분량 딱 차고 카메라 딱 꺼지면 저는 낚시를 안 했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신고할게요. 저희 PD하고 제작진이요, 촬영 끝나고 집으로 철수를 하죠. 그러면 이 친구들이 다음날 지들끼리 내려가요, PD들끼리. 그래서 제가 했던 포인트와 패턴 다 촬영을 하면서 나와 있잖아요. 거기서 그대로 뽕을 뽑고 철수를 한 다음에 방송이 나갔어요. 저는 죄가 없습니다. 저희 제작진이 필드 파괴자였지, 저는 필드를 파괴한 적이 없어요. 나주어에서 돌 던지면서 고기 잡을 때도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신데, 저는 카메라 딱 꺼진 순간 한 마리도 더 잡은 적이 없어요. 베스도 어도를 타고 어로라고 하죠. 보통 베스건, 붕어건, 잉어건 모든 물고기들은요, 그냥 다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뭔가의 목적성을 갖고 움직일 때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경로가 있어요. 그랬을 때 험프라든지 스트럭처라든지 브레이크 라인에 딱딱딱 찍고 지나가는 장소를 점이지대라고 해요. 그런 것들도 많이 알고 있으면 좋은 부분인데, 이거는 나중에 제가 영상으로 또 알려드릴 내용 중에 하나인데, 정말 이것도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낚시를 하다 고기를 잡았잖아요. 지금 내가 정면으로 해서 여기도 고기를 잡았어요. 그럼 이 공간이 어떤 위치인지를 여러분들은 그냥 고기 잡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아셔야 돼요. 여기서 하루 종일 나오는 게 아니죠. 여기서 입질을 받고 고기를 잡다가 입질이 사라졌어요. 그럼 얘네들은 어디론가 이동을 했겠죠. 그걸 찾아가서 1선, 2선, 3선을 꿰뚫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낚시를 할 수가 있냐면, 시계를 보고, 아, 지금 시간은 여기,
그 다음엔 여기, 그 다음 여기, 이런 식으로 딱딱딱 공략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게 어느 정도 확률이 높아졌다 그러면 다음에 그 필드를 가잖아요. 그럼 시계 보고 낚시합니다. 실제로 옛날 제가 보트 타고 막 신갈지라든지 어디서 가이드 해주면서 갔던 동생들은요, 이거는 정말 소름 돋게 경험을 많이 했을 거예요. 외국 애들도 그렇고. 시계 딱 보고 열심히 던지고 있는데 안 나와 안 나와, 지금 이제부터 딱 이러면 거짓말 안 하고 두세 번 만에 이제 쏟아져요. 그러다가 입질이 딱 사라져요. 그러면 이동을 하는데 막 가는 게 아니죠. 걔네들이 어디로 간지를 알고 데이터에 의해서 가서 하면 또 거짓말처럼 쏟아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몇 가지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곳이 사냥터다. 사냥터로 가는 길목이다. 그 길목도 다 올라간 길목, 중간 길목, 마지막 길목, 그리고 좀 빠져있는 길목, 이런 개념을 일선 쉘로우 사냥터를 1선이라고 쳤을 때 1선, 2선, 3선 개념으로 분류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이 1, 2, 3선에 대한 개념은요, 이게 가능할 때 토너먼트에 나가야 되는 겁니다. 아, 부끄럽네요. 아, 부끄러워. 마스크를 못 끼게 하니까 일단 눈을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자신감이 좀 생기네요. 좀 보이고, 집에서 모자 쓰고 안경 끼고. 안경 벗어봐. 안경 벗어봐. 알겠습니다. 제가 그래요, 낚시샵이라든지 낚시를 다닐 때 많은 분들이 저를 몰라봐요. 정말 제가 선글라스를 벗으면 그게 분장인 거예요. 근데 선글라스를 끼면 알아봐요. 심지어는 바로 옆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는데도 모르세요. 그러다가 제 목소리를 들으면 알아보시는데, 목소리는 알아보시는데 제 얼굴은 모르시더라고요. A few moments later. 이거 봐, 선글라스 벗으니까 못 알아볼 뻔 나오죠. 다시 이제 또 선글라스를 한번 낄 타임이 왔습니다. 아, 꿀꿀하네요. 자꾸 외모 가지고 또 때립니다. 자꾸. 꿀꿀합니다. 벌레왕님, 사람들이 내가 선글라스를 안 끼고 있으니까 누구니? 너무 슬퍼. 진짜 꿀꿀합니다. 자, 이제 후아형 왔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후아형이에요. 안녕. 후아형이야. 안경 벗어봐. 아, 또 안경 벗어봐. 그대여 슬퍼 말해요님. 아, 썬글이 벗으면 곤란해. 그렇지. 홍은 형님, 썬글이 안 벗을게요.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되게 재수없다고 할 것 같죠? 노피쉬를 많이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 내공이 높아지는 거예요. 좀 잡았어? 아니요, 꽝인데요. 고기 좀 잡았어? 아니요, 저 꽝 쳤다고요. 근데 노피쉬를 정말 많이 하고 분해해 보세요. 막 분하고 복수하고 싶다, 그런 마인드에서 머릿속으로 일단 작전을 짜고 무조건 해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점이 제가 프로 지망생들한테도 하는 얘기예요. 내가 플랜을 기승전결을 짰는데 하다가 중간에 삘 받아가지고 다르게 변형해서 안 하잖아요. 그럼 이도저도 안 돼요. 플랜을 변형해서 고기를 잡아도 그 다음에는 그건 데이터로 쓸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눈탱이를 맞아도 그 플랜대로 진행을 해야 뭐가 잘못됐는지, 플랜을 뭘 수정해야 될지 데이터가 나와요. 이게 누적이 된 사람은요, 바로 그냥 어부라고 보시면 돼요. 어부들이 왜 고기들을 다 꿰뚫고 있는지 아세요? 이런 거예요. 다 경험. 근데 그 경험을 필대로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왜? 어부는 그물치고 일단 하루라는 시간을 기다려야 되거든. 넣다 뺐다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쌓이는 거고, 베스낚시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한번 어프로치해서 낚시를 해보신다 그러면 정말 재밌어요. 이미지 메이킹이 무조건 정답이어야 하지 않는가. 이게 낚시가요, 정답이 없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자, 스피너베이트에 트레일러를 끼는 게 좋나요? 저 같은 경우는 트레일러를 끼고 사용을 해요. 트레일러를 끼고 안 끼고의 차이는 정말 많은 액션적인 요소부터 있는데, 밸런스적으로도요, 이렇게 똑바로 감으면 이렇게 똑바로 와야 돼요. 근데 트레일러에 그 웨이트가 없는 상태면 이렇게 막 옆으로 누우면서 오는 애들도 있어요, 빨리 감으면. 근데 웜을 끼면 웨이트를 어느 정도 잡아주는, 중심을 잡아주는 그런 역할도 해줍니다. 그렇다고 또 너무 과하게 길게 했을 때는 또 미스바이트를 유도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액션이라든지 그런 이물감,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웨이트를 생각을 해서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웜 컬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컬러에 대한 궁금증과 어린 시절부터 물속에 깊이 갔을 때는 어떤 색이 잘 보이고 생각을 했는데, 자, 이것도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지금 한 가지 썰을 풀고 갈게요. 웜의 컬러를 타는 경우는요,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중요하게 생각을 했지만 지금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아요. 왜 이렇게 되었는지. 자, 안동에서 이제 프랙티스라고 다음날 게임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몇 마리 체크를 하고 어군을 발견을 하고 배를 접안한 다음에 작전을 짜면서 태클을 쫙 준비를 하죠. 그때 어떠한 재밌는 일이 생기냐면요, 제가 스왑프 크롤러를 워터멜론을 풀 세팅을 합니다. 저는 그걸로 연습을 했고 그걸로 가장 빠른 입질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패턴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스왑프 크롤러 워터멜론으로 제가 풀 세팅을 쫙 하면서 옆에 보트를 싹 봐요. 그럼 거기는 그린 퍼프킨으로 또 쫙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프로를 보면은 뭐 레드 색깔, 뭐 블랙 색깔, 이게 다 틀려요. 근데 다음날 게임 끝나고 탁 가서 물어봐요. 몇 마리 잡았냐고. 전부 다 엄청나게 많이 잡았어요. 그러면 그런 컬러보다 중요한 건 그 포지션이 더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컬러도 분명히 탈 때가 있어요. 존재해요. 똑같이 낚시를 하는데 이 색깔만 무는 경우는 분명히 존재를 하지만 그거는 우리가 낚시를 가다가 정말 몇 번 마주칠 일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우리가 유독 많이 쓰는 컬러들 있죠. 워터멜론이라든지 그린 펌프킨, 이거는 그만큼 많이 쓰기 때문에 그만큼 고기도 많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간접적으로나 직접적으로 그 색깔에 대한 믿음이 엄청나게 높고, 여기서 제가 또 하나 옛날 과거설 하나 공개를 해볼게요. 제가 여러분들 낚시하면서 남자는 핑크라든지 사와무라 핑크색, 그죠? 악성 제거였어요. 솔직하게 제가 고백을 합니다. 근데 제가 방송을 나와서 남자는 핑크지하고 핑크색 웜으로 몇 마리를 잡아요. 그때도 저는 핑크색 별로 안 좋아했어요. 이쁘죠? 남자는 핑크지 하고 저도 그렇게 열심히 썼지만 제가 제일 어떻게 보면 확신이 없는 컬러였어요. 근데 그 방송이 오래전에 나가고 어떻게 됐어요? 핑크 없어서 못 구할 정도로 필수 컬러가 되어버렸죠. 아, 죄송한데 핑크는 지금 재고가. 아, 핑크가 없어? 무슨 샵에 핑크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컬러는요, 제가 이제 경험을 해본 바로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컬러 아니면 내추럴하거나 어필되는 그 두 가지 색상 중에 초이스를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 여름에 망경강에서 낚시할 때는 피딩을 2시간 정도 해서 갔는데 타바토 보시고 안 물더라고요. 다승님, 저러한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정말 많은 답변을 여지껏 살아오면서 했었거든요. 오늘 또 한번 해드릴게요. 떼피딩을 하고 있어요. 애들이 정말 막 파티를 해요. 근데 내 루어는 안 물어줘요. 이런 상황이 정말 많아요. 이런 상황이 정말 낚시를 하다 보면 많은데 왜 그럴까요? 매치더 베이트도 시켜보고 뭐 어쩔 때는 그냥 스치면 물어주는데 어쩐 날은 죽어도 안 무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에 대한 해답은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데 대입을 못한 부분일 거예요. 자, 동물의 왕국을 봐도 무리지어서 사냥하는 사자도 있고 바닷속에 멸치떼를 볼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공격하는 또 많은 어시거종들이 존재를 해요. 베스 역시 무리지어 사냥을 할 때 그냥 자유롭게 닥치는 대로 사냥해서 먹는 그런 피딩 무브가 있는 반면 약속된 포지션, 약속된 행동을 하는 그런 먹이 활동하는 그런 상황이 존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1소대, 2소대가 함께 협공으로 베이트 피쉬를 몰아서 베이트 피쉬 볼을 만들어 놓고 1소대가 몰고 2소대가 먹고 2소대가 빠지고 1소대가 먹고 이런 상태로 약속된 플레이를 합니다. 사냥을 할 때. 그때는 그들의 대상 베이트 피쉬 볼 외적인 루어에는 관심을 안 줘요. 내가 이탈해서 걔를 공격하면서 이 약속된 무리 모두에게 피해를 주겠죠. 4번은 팀워크가 없어. 4번은 개인주의야. 4번은 혼자밖에 생각하지 않아. 이런 본능적인 그냥 동물들이라든지 생선들도요, 다 이런 약속된 플레이로 떼피딩을 하는 거예요. 그 떼피딩 속에서 개별적으로 그냥 닥치는 대로 먹을 때가 있는 반면 베이트피쉬를 완전 몰아놓고 가다놓고 볼을 만들어 놓고 사냥을 할 때는 개인 행동은 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럴 때는 낚시 딱 해서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물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럴 때는 완전 다른 류의 바이트, 매치더 베이팅을 시키는 게 아니라 정말 베스들이 떠가지고 위에서 떼피딩을 하고 있는데 프리리그로 바텀에서 호구엄이나 크로우 계열을 긁어보세요. 전혀 다른 류의 베이트죠. 그러면 여기서 사냥하던 애들이 아니라 밑에서 어느 정도 빠져서 쉬고 있던
또 제 3소대 애들이 밑에서 툭툭툭 물어줍니다. 이건 옛날 에볼루션 사산지편에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입증을 해서 보여드린 내용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본능인 거예요. 약속된 행동.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떼피딩 할 때 넣으면 나오는 상황이 대부분이지만 정말 외면받을 때 있어요. 정말 뭘 해도 외면받을 때. 그럴 때 그들의 베스들의 심리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미 답은 타 어종, 다른 동물들에게서도 그 해답은 이미 나와서 존재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 최원영 프로님 특기가 저한테 이렇게 또 제 이름으로 TC60 또 쏜다고 합니다. 메탈 칼라 TC60 3개. 그럼 한 분한테 몰빵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다시 보기가 올라간 후에 거기다가 감상문 댓글, 좋아. 감상문 댓글 플러스 이메일 주소입니다. 이러면 우리 박 감독이 한 분 딱 찍을 거예요. 그래서 이메일이 갈 겁니다. 그럼 그 이메일로 주소를 받아서 우리 강바다 아니죠, 에버그린 피싱의 최원용 프로님에게 다 사인이 또 들어가나요? 알겠습니다. 풀메탈, TC60 끝장나죠. 저번에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우리 에버그린 피싱의 최원영 프로님께서 정말 구하기 힘든 풀메탈 TC60을 이벤트로 3개를 이렇게 스폰을 해주셨는데요. 한 분한테 다 드리려고 했다가, 그죠? 우리 박 감독이와 여러 사람의 의견, 그래서 3분을 선정을 해서 딱딱딱 해서 오늘 제가 수령을 해서 이렇게 친필 사인을 넣어놨거든요. 자,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자, 당첨되신 3분 정말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돌발 이벤트가 수시로 있을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한번 주시해 보시면 이런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자, 일단 우리 최원영 프로님 한 말씀 해주시죠. 저번에 그 서승찬 프로 방송을 보면서 그 돌발 이벤트에 당첨된 분들 축하드립니다. 예, 지금 사실은 이 풀메탈 칼라 TG60이 얼마 전에 들어왔었는데 지금 품절이 됐어요. 지금 여러분하고 약속한 대로 3개는 제가 안 팔고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서프로가 와서 후기 사인을 했는데, 하여튼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이 TG60은 뭐 설명 안 하셔도 알죠? 당첨되신 분들 축하드리고 잘 사용해서 넝커를 하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